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강윤진 강사입니다. 저는 이제 교정 독해를 타이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 강사들이 처음에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을 보면서 머리가 나쁜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생각을 해서 뭐 애들한테 논리학도 가르쳐보고 뭐 독서도 되게 많이 시켜보고 뭐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능들은 문제가 없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잘못 읽으니까 잘못 생각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 학점과 영어 점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나쁘면 그렇게 못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학생들은 머리는 멀쩡하다. 잘못 읽는 게 문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잘못 읽는 거를 먼저 잡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빠르게 생각하기 위한 요령들을 숙달하는 것, 그런 순서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좋을 것 같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올해 난이도가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저희 반은 성적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오르신 분은 100분이 한 60% 정도? 저랑 이제 연락이 닿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 이제 오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럴까? 비법이라고 할까? 그거는 되게 기초적인 거를 제가 정말 많이 반복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기초 강의, 기본 강의에서 배우는 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 요 기초를 끝까지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쪼개는 거, 분절하는 거, 그 다음에 요약하는 거, 압축하는 거, 그 다음에 연결을 하는 건데 들을 땐 좀 간단하시죠? 그리고 사실 수능 공부를 하실 때도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성적을 높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이 글이 수능 제시문이랑 좀 달라요. 수능 제시문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전연하게 정리된 글이 아니라 살짝 변칙적인 문장들, 변칙적인 단락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하실 때 그걸 일관된 기준으로 끊고 압축하고 연결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어떤 문장들은 스스로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문장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싶은 답안 나오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강사하기 전에 언어추론 어떤 문장이었는데 한 문장을 가지고 한 몇 년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변칙적인 문장들이 있어서 혼자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이 애매하고 모호해 보이는 이 언어의 세계를 수학처럼 이렇게 딱 수학의 정석 이런 책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처럼 이렇게 딱 뭐 성문 종합 영어를 열심히 이렇게 외우면 뭐 이제 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일관된 방법으로 혼자 자습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 방법을 전달을 하고 훈련을 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언어 강사들이 하는 공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무슨 배경 지식 공부 그런 건 쉬워요.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비판적 사고 이론, 논리학, 토론 이론, 그 다음에 약간의 인지심리학이랑 텍스트 언어학, 뭐 화용론 이런 등등의 이론들을 공부를 해서 그거를 우리 수험에 맞게끔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론들을 그냥 각각의 이론들을 떼놓고 보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좀 일관성도 떨어지고. 근데 그거를 저만의 경험을 같이 녹여서 15년 정도 방법을 다듬어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초 기본 강의 중에서는 방법론이나 체계가 가장 안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서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실 때에 비해서 훨씬 잘못 읽고 있는 부분들, 변칙적인 문장들, 도무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단락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왜 이 말이 등장을 했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관된 방법으로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훨씬 좀 공부하시기가 수월해지시죠. 그 실전을 들어가면은요, 막연하게 이제 리트 시험에 대해서 생각할 때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리트 공부를 하실 때는 되게 요령을 되게 많이 찾으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까, 어떻게 하면 뭐 찍을까, 뭐 이런 요령들을 되게 찾으시는데, 근데 실제로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런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실전을 들어가시게 되면 멘탈 붕괴가 엄청나게 오게 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자신감이 있으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단어 하나, 어떤 제시문의 한 단락 때문에 막 시간을 15분씩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실전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건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멘탈 붕괴 오지 않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난이도가 이제 높아져서 어려워서 내가 평소보다 실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반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다 가르쳤는데 수험자가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누구나 그렇겠죠. 어떤 강사든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다 그럴 텐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기초 기본 강의 때 했던 분절하기, 압축하기, 연결하기 요거를 끝까지 연습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숙달이 되니까 그 과제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그거를 끝까지 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몸에 완전히 익히라는 거예요. 몸에 완전히 익히기까지는 사실은 7, 8개월이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의지력이 그렇게 막 크지 않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느끼시겠지만 의지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초적인 연습을 끝까지 시켰어요. 왜냐면 떨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떨어지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 연습을 끝까지 시켰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서 연락을 하실 때에도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선생님 말씀대로 핵심을 잡았더니 답이 보이더라.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무난하게 시험 봤다. 이렇게 연락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결국에는 그런 연습이 중요한 거죠. 기초적인 연습을 반복하고 그걸 끝까지 수행해 내는 거. 인강 들으시는 분들보다 현강 들으시는 분들의 유리한 점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까지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압박감이 들어서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